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토요일 아침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를 거치면서 2017년 올해는 5.18 진실규명의 시발점이 된 해였습니다. 5.18 안매장 추정지 발굴은 성과 없이 끝났고 5.18 특별법 개정 역시 연내 처리가 무산되는 등 5.18의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영암과 고흥에 이어 전국 최대 오리 사육 지역인 나주에서도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민들이 농협이 벼 매입 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했다며 규탄 집회와 함께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017년 한 해는 5.18 진실규명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된 해로 기록됐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를 거치면서 그동안의 홀대와 폄훼로 인한 상처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전두환 씨 회고록 논란 등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는 많은 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5.18과 관련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먼저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헬기 이해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저의 공약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손님을 두고 왔어. 네, 보신 것처럼 이렇게 올 한 해 5.18 민주화 운동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새로 밝혀진 진실에 더해 여러 사건들까지 맞물리며 37년 만에 5.18 진상규명이 뜨거운 이슈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아쉬운 점은 없었는지 이어서 김인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페이지가 까맣게 삭제된 채로 다시 서점에 나온 전두환 회고록. 북한군 개입설 등 허위 사실로 5.18을 왜곡했다며 법원에 출판 및 배포 금지 처분을 받았지만 지적받은 부분만 가려 2달 만에 다시 판매에 나섰습니다. 전두환 씨의 반성 없는 행태에 5월 단체들은 소송에 이기고도 또 소송 중입니다. 두 번째 소송은 오히려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사법부에 대한 결정문을 더 세세한 내용까지 다 확인받을 수 있는 계기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회고록과 함께 5.18 왜곡이 정점을 찍자 진상규명 요구는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5.18 안매장 추정지 발굴도 추진됐지만 37년 전 시신을 찾아내는 일은 쉽지 않았고 올해 마지막 발굴 역시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포기할 일이 아니죠. 묻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검찰에서 진술하고 재판에 그 기록이 제시된 내용이거든요. 대통령 지시로 긴급히 꾸려진 5.18 특조위는 권한과 역할에 한계가 많은 채로 내년 2월 만료됩니다. 이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가려면 일단 5.18 특별법부터 통과되어야 하지만 연내 처리가 무산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영암과 고흥에 이어 전국 최대 오리 사육 지역인 나주에서도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방역당국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나주시 소재 종오리 농가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2, 3일 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가의 종오리 2만 3천 마리를 긴급 살처분하고 반경 3km 이내 8개 농가 61만여 마리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올겨울 전남에서는 영암 3곳과 고흥 1곳, 나주 1곳 등 모두 5건의 AI가 발생했습니다. 전국 농민회 광주 전남 연맹이 광주 농협 RPC가
올해산 벼 매입 가격을 40kg 기준으로 47,000원으로 책정한 것은 전남 지역 평균인 52,000원, 개별 상인이 정한 5만 원에도 못 미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농민회는 특히 문재인 정부가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쌀값 현실화를 천명했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가격을 책정했다며 농협 광주본부 앞에서 규탄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금호타이어 노동자 1000여 명이 어제 서울 세종로 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경영 정상화를 빌미로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며 상경투쟁을 벌였습니다. 노조 측은 경영 위기의 원인은 중국 공장의 계속적인 적자와 영업 부진, 신용도 하락 등에 있는데도 사측이 노동자 해고와 임금 삭감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철도노조 쟁의대책위원회가 지난해 파업 당시 노조원들에게 부당노동 행위를 한 전 사장 등 코레일 관계자들을 고소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노조 측은 당시 경영진이 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이유로 직위 해제 등 부당한 징계를 해놓고도 사과는커녕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 등을 주장하며 74일 동안 파업을 벌인 노조원 255명에 대해 해고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어제 낮 12시쯤 광주시 광산구 신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페인트 도색 작업을 하던 45살 A씨가 15층 외벽에 매달린 채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A씨는 경찰의 설득으로 5시간 만에 자진해 내려왔으며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못 받은 체불임금이 3천만 원에 달한다고 호소하는 점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1시쯤 광주시 서구 금호동의 한 금거래소에서 600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28살 A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손님인 척해 금거래소 주인의 시선을 끈 뒤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순 전남대병원 제8대 병원장에 정신 교수가 취임했습니다. 정신 교수는 어제 열린 취임식에서 면역 치료 등 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환자 안전 문화 향상을 통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뇌종양 분야 권위자인 정 교수는 전남대 의대를 졸업했고 국제 학술 활동 등을 통해 의료 한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경찰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마약수사대 소속 45살 A 경위가 수사 과정에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 관계자를 체포한 뒤 구속한 혐의로 그제 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목포신항 세월호 거치장소 앞에서 진상규명 다짐 송구영신 행사가 열립니다. 세월호 잊지 않기 목포 지역 공동실천회의는 내일 밤 11시부터 304명 촛불 밝히기와 이름 부르기, 촛불 행진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또 새해 1일 아침에는 같은 장소에서 상사림과 기원글 낭독, 풍등 날리기 등 새해맞이 행사도 함께 엽니다. 전라남도가 내년 역점 과제로 좋은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 근속 장려금 지원 대상을 600명에서 800명으로 늘리고 산학협력 취업 패키지 과정을 13개로 늘리기로 했으며 청년 혁신 활동가를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 배치하는 청년 마을로 사업과 공공일자리에 청년 100명을 선발하는 청년 내일로 사업도 새롭게 추진합니다. 또 5년간 75억 원을 들여 전남기술 창업지주 회사를 설립하고 전남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일자리 지원 체계도 강화합니다.